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피부양자 유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라는 거는 이제 가령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이제 내가 이제 정년퇴직 해가지고 연금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자녀한테 얹혀가 있는 거 있죠. 그게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은 이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 둘 다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피부양자 유지 요건이 건보법 시행규칙 2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득과 재산 요건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양 요건에 해당될 거, 요거는 그냥 직계존비속이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당되면 되고, 요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다음 별표 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도 해당돼야 되고 재산 요건도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소득도 해당돼야 되고 재산 요건도 둘 다 해당이 돼야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소득 요건을 보시면은 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재산 요건은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요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 요건 둘 다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하나라도 소득 요건은 가령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많다. 그러면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또는 재산은 없는데 소득이 많다. 그것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건보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게 이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야 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득 중에서도 그 사업소득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사업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은 피부양자 탈락되고, 그리고 다른 사업소득하고 다른 소득하고 다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요 중에서 재건축 사업 소득은 제외하고 이거는 부부 모두가 충족해야 됩니다. 가령 나는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가령 2천만 원 넘어갔다.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충족하지 않아 가지고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 요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자하고 근로소득하고 공적연금 이 소득, 그리고 배당하고 사업하고 기타 소득, 이 소득 여기 요거가 2천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소득세법상의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 이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뭐냐 하면은 가령 이자하고 근로하고 이 연금소득은 그 총수령액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빼고 하는 거 없이 총수령액을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라 해야 됩니다. 이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비용 뺀 거, 기타 소득도 기타 소득에서 관련 경비 뺀 거, 배당 소득은 그로서업 한 금액, 그러니까 배당 받은 거에서 11% 가산한 금액으로 여기 2천만 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다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추계소득 금액으로 추계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경비율 60% 50% 또는 소득공제 400만 원 200만 원 그거 다 빼고 남은 추계소득 금액 그걸요 합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자 있잖아요. 그런 프리랜서 소득,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로서 상위 등급을
받은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이 그 소득금에 여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은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사업 소득이 0원인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어. 그러니까 요 이제 사업 소득을 구할 때 일반적인 사업 소득은 총 수입에서 비용 뺀 게 1원이라도 발생하면 아까 탈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은 제외하고 미등록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 그는 사업자 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그러니까 장애인이든지 미등록한 프리랜서 소득이든지 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서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이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사업소득을 0으로 간주해 주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은 아까 저 직장가입자 요거 50%만 적용한다는 요 규정은 요 피부양자 요건에서는 이 50% 반영한다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요 직장가입자는 아까 전에 여기 보수외 소득을 할 때 이 근로연금은 50%만 반영하는 거는 건강보험료법에 따로 이렇게 평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피부양자 요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소득세법상의 소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합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을 보았고, 소득 요건이 어쨌든 요 다 합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탈락이고, 그 중에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이고, 사업소득 중에서도 이런 특례 대상자들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0원으로 간주해 준다. 됐죠?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은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근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은, 근데 5억 4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이 소득에서 탈락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재산도 5억 4천만 원 이하라야 되고, 요는 2억 뭐 2천만 원 이하라는 거는 뭐 당연히 여기서 걸리니까. 그 다음에 5억 4천만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1천만 원 이하라는 거는 뭐 배당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 뭐 하여튼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자매는 1억 8천 이하. 근데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토지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70%가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주택은 60%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고요. 그 과세 표준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택은 공시가액이 있잖아요. 그 가액의 60%가 이래 5억 4천을 초과하는지 또는 9억 원 이하인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부양요건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부양요건입니다. 부양요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냥 그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그러니까 가령 동생한테 얹혀 가지고 그 피부양자로 유지하려면은 그 내가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피부양자가. 또는 30세 미만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로서 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는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뭐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는데, 큰형님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죠. 30세 미만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되고, 여기 저게 있네. 이게 요 연금소득하고 일시근로소득은 50%만 요 소득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네. 내가 이걸 적을랬네. 그 다음 금융소득이 이자배당이죠. 이자배당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여기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 소득에도 당연히 합산이 안 되고, 그건 잠깐 까먹을. 그 다음에 이제 경감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령 작년까지 요걸 좀 같이 보면 되는데, 이제 이 피부양자 요건의 요 소득 초과 금액이 요 직장가입자 요 보수월액 이거 초과 금액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
얼마 전까지 2018년도부터는 3,400 초과인데 다른 기존의 3,400까지가 이게 됐거든요. 기존에는 3,400 초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기존에 3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3,400 이하이니까 기존에는 피부양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2천만 원 기준이 낮아지니까 이제 탈락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그 1년 차는 80%, 2년 차는 60%뭐 이런 식으로 경감률을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9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 그러니까 기존에는 3,400 초과하면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는데 근데 기존에 3천만 원은 내가 뭐 다른 기타 소득이 있었는데 그래서 피부양자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2천만 원을 이제 기준에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가입자가 전환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 규정에 따라서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오버됐잖아요. 3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는 전환으로 인하여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년 10월까지는 80%뭐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 이제 소득이 이제 기준이 낮아지니까 이제 전환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이게 증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뭐 이걸 감면을 안 해줍니다. 가령 내가 이때까지 그 소득이 없었어요.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냥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이번에 4천만 원의 뭐 기타 소득이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은 종전에 3,400 기준인데 종전 기준에 의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 기준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요 제 블로그에 요 피부양자 인정 기준하고 요 별표를 붙여놓을 테니까 뭐 상세히 보시고 싶으시면은 요 법 조문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은 피부양자 유지 요건에 대해서 뭐 개정 규정하고 요 소득 요건의 기준은 이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이거 요즘 뭐 이게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집에 뭐 아파트 하나 있고 이러면은 건보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거 뭐 금방 초과하게 되죠. 예. 연금하고 이것저것 해버리면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피부 양자 유지 요건에서 유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예, 감사합니다.